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변호사 강동신입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억제되어야만 하고 사라져야만 하겠죠. 그리고 진정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폭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얘기를 전달해 주러 오신 이상훈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라서 네. 제가 겪었던 사건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와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담당하셨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그래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3명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랐겠는데 사이가 좀 틀어졌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이 상할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네. 뭐 여러 하다가 쫄려. 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가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약간 에바다. 또 약간 에바다. 관종. 뭐 이런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문자야 그 학생을 대상으로 보낸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이 쪽지는 그 나머지 두 학생이 주고받았단 말이죠. 아하. 심지어 그 쪽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그걸 뒤져서 찾았네. 그렇군요. 이거를 해가지고 봤더니 이 학생의 필체다 아.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누군가가 저에게 에바나 관종 심지어 쫄려라고 했어요 라고 네. 말을 하면서 이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올라가서 서면 사과라는 처분이 내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에바, 관종, 쫄려 이거 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요? 쫄려가 뭐예요? 쫄려. 그때 맞나요? 이 변호사님? 글쎄요, 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쫄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상당히 위축되고 네. 뭔가 좀 긴장되고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쫄리냐?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정말 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지금? 뭐 달달 그럴 떨고 것 있으면 같아요. 뭐 그럼 쫄리면 뭐- 뒤지시든가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똑같구나. 예. 근데 쫄려가 왜 그렇게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됐을까요? 너 쫄려? 기분 나빠요? 아니요. 안 나빠요? 네, 안 나빴나 봐. 안 그 친구는 나빴나 봐. 그렇게 이게 뭐 문제가 되나 봐요, 요즘엔.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쫄려 에바 관종이 학교 폭력 사태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은 좀 놀랍네요. 네. 그러면 이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대리를 해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해 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셨죠? 일단 뭐 억울해서 왔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쫄려 할 수 있지, 에바 관종 할 수 있지 이게 라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우리 학생 뭐 반장이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또 올라가야 되고 막 90점 몰백 받고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서면 사과든 뭐든 이제 생기부에 기록 남으면 우리 의사 될 건데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찾아왔으니까 저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폭위를 거치면 서면 사과라는 이제 처분이 내려진 거니까 네. 행정 심판이라는 거를 제기할 수 있더라. 아하.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상훈 변호사님 여기서 이 사건에서 행정 심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건에서 행정 심판은 그 전에 학폭위가 열렸잖아요. 네. 학폭위로 서면 사과라고 네. 하는 일종의 행위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교육청에다가 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상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서면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 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폭법이라고 하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거기 제17조에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쭈르륵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사과. 이게 제일 경미한 거고요. 네. 8호, 9호까지 가면 이 친구를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고 또 이제 퇴학도 시킬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나요. 옛날에 그 표시 광고 건 해가지고 네. 이게 사죄를 뜻하는 뭐 반성의 의미를 담는 어떤 그러한 공고를 올리게 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에 반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반한다. 양심의 자유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가해 학생은 진짜 자기가 한 행위는 오케이다 이거야. 뭐 에바도 썼고 뭐 관종도 썼고 쫄려? 뭐 이것도 썼어. 근데 이게 진짜
정말 행위를 한 거는 맞지만 다른 처벌을 내려라. 그것도 오케이다 이거야. 뭐 정확 다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양심에 반하는 사과를 강제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않나. 좀 네, 생각이 저도 들어요. 동감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주제가 굉장히 이제 저 우주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이 가해 학생의 아버님께서는 네.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서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 에바, 관종, 이 쫄려라는 표현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를 맞습니다. 주장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런 걸 주장하셨죠? 네, 우선 학폭법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징계가 내려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뜯어보면 학교 폭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통해서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돼야 학교 폭력인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이 에바나 쫄려나 관종이나 신체 정신상의 피해가 있느냐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끼리 노는 친구들끼리 할 수 없는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행위냐라는 네. 점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주장을 한 거고 네. 이것이 다행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에바, 관종, 쫄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공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공격적이 아닌지 이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훈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셨죠? 저는 어쨌든 그 친구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네.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한 것이 뭐냐. 네. 에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에바. 네. 진짜 그림 에바네. 약간 이런 얘기 아. 좀 옹색하긴 한데 네. 대박이다의 그렇죠. 그런 약간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네. 네. 그럼 관종은요? 관종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인기인이다. 관종. 아싸가 아니라 인싸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관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인기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어요. 입시도 그렇군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그 친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싫었으면 욕을 했겠지. 욕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니고 에바 관종 얘기한 거는 네. 그 친구들끼리는 나름대로 칭찬의 의미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주장을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취소 처분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취소 처분이 나온 다음에는 좀 사건이 잘 일단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처분에 또 불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 네, 쪽에서는 네, 네. 그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가해 학생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건을 맡겨주십시오 한 분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그쪽에서도 굳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그 피해 학생들이 처분 결과에 불복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로 처분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막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막 폭언이나 욕설을 해서 막 뭐 따돌리려는 막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뜻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다. 단어라는 거는 사실 단어만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네. 문맥과 상황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땐 이 단어 자체가 안 좋은 의미를 갖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저도 사실 다른 말을 썼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떤 직접적인 좀 비하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바 관종보다는 더 심한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게임을 잘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뭐 여기도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군요. 이상훈 변호사님께서. 정말 꿈보다 해몽인데 네. 다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제가 그 논리를 꼭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에서 잘해서 져봐라. 상대방이 잘해서 져봐라. 엄마 아빠 찾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칭찬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더라 근데. 그렇죠. 예, 맞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극찬이라고 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그게 이 사람이 상대 플레이어가 게임을 잘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잘했으면 뭐 이제 부모님 안부도 묻고.
이상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단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맡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을 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또 학생에게 설명충, 진지충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썼던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이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쓴 게 이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 진지충, 설명충, 그리고 에바, 관종, 쫄려 이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판단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명충, 진지충, 네. 기분 상당히 나쁘네요. 들어보셨나요? 전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진지충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 나빴죠.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요. 에바 간종 별로 기분 안 나빠. 근데 충이 들어가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 벌레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왜 이거는. 판결문에도 벌레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까 제가 맡았던 사건은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마도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아시다시피 모욕죄 같은 경우도 네. 공연성이라는 이제 요건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1대1 대화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입이 싸가지고 여러 이제 군대에 전파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공연성을 인정을 해버려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사건도 그냥 우리끼리 에바 간종 아니면 우리끼리 설명충 진지충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판단 잘했네. 네, 설명 듣고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1대1 그냥 개인톡이라고 하죠. 개인톡으로 예를 들면 남주님 막 욕을 썼어요. 막 모욕하는 걸 쓰고 막 무슨 충이다, 뭐 벌레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썼는데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님이 저한테 보내셨어. 막 뭐 오늘 MC 봤는데 막 벌레 같은 놈. 제가 이제 너무 입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 네이트판 같은 데 올린 거예요. 네. 커뮤니티에 올리고 막 유튜브 이런 데 올린 거예요. 네. 남주는 알고 봤더니 벌레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이것도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도 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기분 나빴죠. 저 갑자기 MC충이 됐는데 네, MC충 됐으니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충까지 함께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에바, 관종, 쫄려 이런 표현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또 실제로 고민을 하셨던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